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원래 그 S에 관한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수식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플라스 변화는 원래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s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yt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분방 정식을 갖다 직접 이렇게 시간의 영역에서 이렇게 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미분방 정식이 시간에 관한 함수가 있으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fs, 즉 그 s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다음에 그 함수를 가지고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fs 변환을 통해서 얻어진 수식을 가지고 그 함수를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s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s에 관한 함수를 s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역변환을 취하면은 시간에 관한 솔루션을 응답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한 거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라플라스에 관한 수식이 이제 컨볼루션하고 연결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라플라스 변환할 때 우리가 쓰게 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라플라스, 한 개의 라플라스 변환과 다른 라플라스 변환 식을 갖다가 이제 곱해서, 이 원래 함수는 f of t라고 하는 함수를, 시간에 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겠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g of t라는 시간에 관한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식입니다. 이 두 개의 라플라스 영역에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곱한 겁니다. 두 개의 식을 곱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개를 곱해 가지고 보통 이 수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fs를 전달 함수에 관한 함수 값이다. 그리고 gs를 입력의 시간에 관한 함수를 전달 함수로 바꾼 값이다. 이렇게 해준다면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이제 ys가 된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s에 관한 함수 두 개를 곱해서 얻은 ys라고 하는 식이 궁극적으로는 출력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y of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걸 갖다 직관적인 의미로, 그러면은 우리가 라플라스 영역에서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라플라스로 두 개를 곱한 결과죠. 그러니까 출력에, 그렇죠? 출력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구한, 그렇죠, ys라는 값이 되는 거죠. 출력에 관한 라플라스 변환 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을 라플라스 자,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식은 뭐냐면은 오른쪽과 왼쪽 식이 같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한다 하는 의미, 곱해서 라플라스를 취했으니까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하면은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은,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은 요거 두 개 결과,
fs와 gs를 물리적으로 곱한 식의 라플라스 역변환, 즉 시간 영역에서의 뜻은 무엇이냐? 그럼 시간 영역에서의 뜻은 요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뭔 얘기냐 하면은 라플라스 영역에서 두 개를 곱할 때는 시간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시간 영역에서 그 각각의 함수의 원함수, fx에 대한 함수의 원함수, 여기서는 뭐 하나는 h로 하나는 g는 v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이러한 관계로 표시되는데, 이런 관계는 뭐겠습니까? 결국 컨볼루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겠죠. 두 개의 컨볼루션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볼루션한 결과가 결국 우리가 구하는 y of t, 시간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은 입력과 그 다음에 전달 함수의 그 입력에 대한 시간 함수와 그 다음에 전달 함수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시간에 대한 특성 두 개를 갖다가 컨볼루션을 하면은, 컨볼루션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 yt, 시간에 대한 값을 시간 영역에서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컨볼루션은 사실 좀 약간 복잡하죠. 계산적으로 구해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S 영역에서 다루는 걸 항상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프라임 알파라에서 이 컨볼루션의 개념을, 그럼 컨볼루션의 개념을 좀 더 한번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울프라임 알파의 설명을 좀 보게 되면요, 그럼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스테리크를 써서 f하고 g 두 개의 시간 함수의 컨볼루션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타우에 관해서 이제 시간 하나의 함수 ft의 원래 함수 값과, 그죠? 함수 타우에 대해서 정의했으니까 t 대신에 타우를 넣어서 타우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함수 또 g 함수의 시간에 관해서 마이너스를 취한 식에다가 t라고 하는 변수를 더해서 한 식을 두 개를 이제 곱한 겁니다. 여기서는 곱한 거예요. 이 아스테릭하고 달라요. 아스테릭하고 컨볼루션이고, 여기서는 그냥 점 다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곱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타워에 대한 함수를 곱해서 0서부터 t까지의 면적, 그쵸? 정적분한, 부정적분한 값이, 적분을 한 값이 결과적으로 t에 관한 함수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까리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밑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컨볼루션한 결과, 그 다음에 녹색은 한 함수의 시간 응답 특성, 그 다음에 파란색은 다른 함수의 시간 응답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취하면은 반대로 가고, 거기서부터 쭉 t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딱 겹치는 순간서부터 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파란색을 그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컨볼루션을 정의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컨볼루션 정의에 의해서 정의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함수가 컨볼루션 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물리적인 컨볼루션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 옥탑으로 한번 구현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함수가, 자, 여기 있는 예제를 갖다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함수가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함수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쪽 함수의 하나 함수를 갖다가 이제 좌우 대칭으로, 그렇죠? 지금 이걸 f라고 하고,
를 G라고 그러고 하고, G를 그만두고 이제 F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를 취하는 거죠. 마이너스 X를 취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좌우대칭으로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이 옮겨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사실 타우에 관한 함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걸 타우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타우라고 그러고 여기다 이제 시간 t, 이제 t를 이제 하나씩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t가 0서부터 증가함에 따라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것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수식을 보게 되면 이제 수식은 0서부터 무한대까지 f t-타우 곱하기 g 타우 t 타우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t 값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각각의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f와 zt의 값의 곱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곱슬하면 좀 곱해지는 영역이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증가해서 만날 때까지, 요 정도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값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값이 없다가, 값이 없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네. 값이 없는 거는 이 결과를 이제 여기 밑에다 그릴 텐데요. 어떤 값에 이를 때까지 이제 값이 없는 거죠. 일정 시간 값이 없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설명한 것이 일정 시간 값이 일정한 기간 동안 0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동할 때까지 값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요 값과 요걸 뭐 1이라고 편의상 1이라고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 그쵸? 이게 1이니까는 여기 있는 값들 다 1씩 곱해지니까 그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면적이니까 삼각형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쵸? 언제까지 증가하냐? 뭐 이렇게 1이 딱 갈 때까지, 딱 겹칠 때까지. 요때는 1이니까 요 전까지 해서 이게 다 면적이 되는 거죠. 요 면적이 구해지는 점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빠집니다. 빠지는 거는 다시 이제 올려놓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가 최대값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1이 돼서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면적이 되면서 이제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빠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이 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그래프의 모양을 갖다 이제 직접 그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게 이 개념적으로 이해한 거하고 여기 린스페이스로 해서 만드는 것이 그 설명이 되겠는데요. 린스페이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포인트 값을 이제 정했어요. 90개 데이터에 0.0에서부터 5까지 해서 90개 데이터를 찍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해서 뭐 컨볼루션을 구하는데, 컨볼루션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FFT COMV 해가지고 V 데이터, Y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 주면은 컨볼루션으로 해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들어가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식을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쵸? 아까 우리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식 스텝 펑션을 이렇게 00, 1111, 00 이렇게 정의하고, 다른 함수는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좀 이거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 함수는 이렇게 11111,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함수는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ffconv 라고 그러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돌리면 이게 컨볼루션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런을 하게 되면요, 런하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만들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 확인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어떤 순간까지 0이 됐다가 이게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가, 예, 포인트로 최대가 되는 점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감소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죠? 네, 최대가 되는 포인트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개가 만나지는 점, 여기서 지금 보이나요? 지금 하얗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얗게 표는, 네, 요 영역, 그렇죠, 요 영역에 들어설 때가 최대점이 되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갖다가 그린 것이 아까 이제 그 최대점이 되는 점이 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런 컨볼루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라플라스 영역과 이제 시간상의 영역과의 차이점을 갖다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함수 두 개, 아니죠, 이 함수는 뭐죠? 네, 아까 이제 설명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